이제 스타 얘기하고 있죠. STAR. 처음에 스탑하고, 지난주에 acceptance, 수용하는 거.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이게 한 박수를 치면 소리가 딱 들리죠? 근데 누가 저 사람 박수 칠 테니까 기다렸다 들어야지 하지 않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극 오는 거는요, 그냥, 불가항력적이죠? 야! 누가 나한테 야!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요? 그냥 이렇게 쑥,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외부 대상이 와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경계가 올까봐, 대상에서 어떤 자극이 올까봐,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죠. 응.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막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겠지 하면 이게 신경쇠약이 돼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무방비로 살아요. 이렇게 하다가 외부에서 뭔가 하고 딱 자극이 왔을 때, 하겠죠. 왜 박수 쳤지? 나 지금 뭐 들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또 이런 거 있죠. 지나가는 사람이 나 기분 나쁘게 쳐다본대. 네. 저 요즘에 이제 안경을 이게 다 초점인데 뭘 볼 때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봐야 돼요. 책을 볼 땐 이렇게 보고요. 밖에 걸 볼 때 약간 살짝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야, 누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나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저 사람 나 째려보는 거 아니야? 기분 나쁘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당사자는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는 거는요, 나의 해석이에요. 나의 해석이야.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본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요, 나의 해석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렇죠?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날 째려봤다고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해석, 판단, 분별, 주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스탑합니다. 스탑. 판단하지 마. 분별하지 마. 해석하지 마. 일단 멈춰. 근데 우리는 외부의 자극이 오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해석하려고 그래, 일단.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소부어 같은 데 보면 그랬잖아요. 토끼가 숲에 있는데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달리기 시작했대요. 누가 나 해코지하나. 토끼가 달리니까 뒤에 노루도 달려오고, 사자도 달려오고, 하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막 뛰어갔대요. 근데 막 뛰다가, 근데 왜 뛰는 거야? 몰라, 제가 뛰니까 뛰지. 다른 옆에 있는 다른 동물한테 물어보니까, 야, 근데 왜 뛰어가? 나도 몰라, 저기 기린이 뛰니까 나도 뛰지. 그래서 다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레밍들이 그렇게 한다면서요. 왜 뛰는지 몰라,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저러는지도 모르고, 나는 판단한 거야. 제가 뛰니까 나도 뛰어.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남들이 해야 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왜인지는 모르겠어. 왜? 우리의 평가 기준이 외부에 맞춰져 있으니까. 기린이 뛰니까 나도 뛰는 것처럼 나의 기준이 밖에 있으니까 판단하는 거야. 밖의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멈추라는 거야. 스탑, 스탑. 잠깐 멈춰. 우리가 요즘에 불교에서 지관이란 말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관. 멈추고 관한다. 근데 멈춰야지, 에고의 작용이 멈춰야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 그러니까 시나 볼 시자나 들을 청이 아니고요. 뭐예요? 볼 관자를 쓰는 거예요. 왜? 관조한다는 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지 드디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나온 거 아닙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 그 어떤 스님이 쓴 책. 제목을 참 잘 졌어. 멈춰야 비로소 보여요. 달려가면 안 보여요. 시야가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니까. 근데 천천히 걸으면요, 어때요? 산책을 한다 생각해요. 만약에 같은 길을 기차를 타고 휙 지나가 버리면 저런 게 있는지도 모를 텐데 천천히 산책한다고 보자고요. 그럼 어때요? 아, 이런 꽃이 피었구나. 저런 새가 지저귀는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삶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멈출 줄 알아야 돼. 이 명상을 왜 하냐?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스탑. 그 다음 뭐랬어요? 지난주에 수용. 받아들여야 돼. 그럼 새소리가 듣기 싫다고 새를 쫓아낼 수 없죠.
새소리가 듣기 싫다는 나의 해석이야. 내가 속이 시끄러우니까 밖에 것도 다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속 시끄럽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자극이 멈췄을 내 해석이 멈췄을 때 외부 자극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용하는 거예요. 외부 자극. 내부에서 올라오는 감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슬픈 감정 나기 싫다. 나는 슬프고 싶지 않아. 불안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불안도 막아내고 우울도 막아내고 이렇게는 안 돼요. 속이 썩어요. 슬픔,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일어나서 마음의 쇄국 정책을 펼치면 망해요. 나라도 쇄국 정책을 펼치면 망하듯이 우리 마음도 쇄국 정책을 펼치면은 외부의 자극을 튕겨내기 위해서 강하게 방어하고 버티면요, 부러지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용은. 우리가 무역한다 그러잖아요. 사고, 팔고, 마음의 작용도 사고, 팔고, 국가도 외국과 무역을 하죠. 사고, 팔고. 근데 못 들어오게 막아. 우리는 안 살 거야. 팔지도 사지도 않아. 어떻게 돼요? 점점 쇠퇴하듯이 마음의 작용도 받아들이고 또 내놓고. 그래서 잘 수용할 줄 알아야지 잘 뻗을 줄 알아요. 남의 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내 거를 잘 꺼내놓을 줄도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솔직히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아이 메시지라고 그래요. 야, 너는 애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는 하고 이렇게 일로 갔죠. 근데 아이 메시지는요, 야, 그런 모습 보니까 엄마가 조금, 아빠가 조금, 내가 조금 불편해.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 감정을 잘 내놓기 위해서 어때요? 잘 수용해야지,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아이 메시지, 우린 일반적으로 잘 안 쓰잖아요. 너 왜 그래? 야, 박세성 너 왜 그래? 이렇게 나가죠. 왜? 대상이 밖에 대한 해석은, 외부에 대한 해석으로 내가 판단하니까. 근데 네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당황스러워. 그렇죠? 막 싸우다가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 이러면요, 확 달라져요, 입장이. 듣는 사람도 말하는 나도 해석이 완전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마치 이렇게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 막 무슨 국군처럼 이렇게 막 총구를 밖으로 겨누고 있잖아요. 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어때요? 탁 하는 소리에 돌멩이가 바위에 부딪힌 소리에 총을 쏴버리는 거죠. 오발 사건 같은 거 이렇게 일촉즉발 이런 말 일촉 하나의 작은 자극 때문에 총을 빵 쏘는 것처럼 이러고 고누고 있다가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 가만히 있어 팍 나가는 거죠. 총 쏠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명상은요 이런 어떤 전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명상이지 내가 전쟁 나가서 잘 써먹어야지 이렇게 이러려고 명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린 이제 오늘 뭘 하냐면요 드디어 지난주까지 수용을 그래도 받아들이는 수용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요 오늘은 R, STAR 마지막으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리플렉션,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면을 쓰죠.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리이타, 되게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되게 일반적으로 남을 위해서 나를 막 이렇게 숙이고 막 억제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세상이 잘 되려면요, 너가 잘 되면 나도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되면 너도 잘 돼야 돼요. 명상은 그래서 반영의 기술이에요. 이게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렇게 약간 사리 판단을 내려놓다 보니까 어때요? 약간 바보스러워져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돼요. 물론 세상이 사람이 좌우가 분명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어떤 세상이 왔을 때 저놈은 다 나쁜 놈이야 아니면 무조건 얘들 말이 맞아 이렇게 안 돼요. 들어보면 얘 말도 맞고 걔 말도 맞아.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그래서 사실은 명상을 하면 사람들이 이게 버드나무처럼 낭창낭창 흔들리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굶어야 될 때 굶고요. 먹어야 될 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두 끼 먹었다고 그러던가? 그렇대요. 응.
대충 오전에 먹고 대충 저녁에 먹어.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야. 왜? 현대인들은 일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근무 시간이 이런 게. 기준이란 게 절대적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성을 갖고 싶어요.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길 원해. 근데 명상을 잘하는 사람은요, 유연해져요, 생각의 사고가. 이렇게 플렉서블해져요. 잘 구부러졌다, 잘 펴졌다요. 물처럼 돼요. 강할 땐 단단하게 얼어서 바위보다 더 단단해지기도 하는데, 평상시는 어때요? 물 같아. 같다. 그래서 이게 반영을 하는데요. 자기를, 제가 여기서 막 에고 얘기하고 에고를 없애라면 없앤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변화에 능동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에고를 잘 수용할 줄 알고, 에고를 잘 쓸 줄 알고, 에고의 장난에 속지 않는 거지, 에고를 없애는 건 없어요. 에고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에고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에고도 일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소멸하고 싶지 않아요. 알아봐 주길 원하는 거지. 자기를 에고가 에고다운 걸 알아봐 주길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참 나가 있다면은, 에고는 나의 자식이에요. 어린, 미운 5살, 6살짜리 자식 같은 거라서, 에고는 어린 아이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막 엄마한테, 엄마, 나 뭐 과자 먹고 싶어. 이거 사도 돼? 근데 안 돼! 자리가! 너 왜 이렇게 엄마 화나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에고가 알았어, 엄마 말 잘 들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엇나가죠. 그럼 어때요? 화분을 깨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고양이처럼. 네, 고양이 같아요, 에고는. 애완동물 같아요. 주인이 자기를 안 알아봐주면요, 사고를 쳐서 자기를 찾아보게 만드는 거죠. 우리 에고가 그래요. 그래서 에고는 잘 반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맛있는 옷을 입고, 막, 멋있는 방석에 앉아가지고 다 이 폼을 잡는다고 수행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삶을 가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갇혀있는 거 아니에요. 잘 드러내는 거예요. 웃을 때, 슬픈 영화를 볼 때 슬픔이 올라와야지 잘 반영하는 거예요. 리플렉션을 잘하는 거예요. 코미디 영화를 보는데, 아유, 저런 영화를 뭘 봐, 유치하게. 알고 보는 거지. 유치하니까 보는 거지. 재밌는, 좀 즐거우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고요, 돌잔치에 가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 사람은 언젠가 태어나서 죽는 거니까 뭐 슬퍼하냐. 그렇지 않, 이건 미친 사람, 미친 사람. 그리고 돌잔치에 가가지고, 야, 이 고생, 왜 태어나서 이 고생된 이 미친 사람. 돌잔치에 가서 마음껏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이뻐해주고, 저기 초상집 가서는 슬퍼하는 유족들을 잘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게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이에요. 온전한 인간. 완벽한 거 없어요. 완벽한 게 뭐예요? 완벽한 거 뭐 180에 몸무게 이거 완벽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온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겨도 잘 살 수 있어, 온전하게. 부족함 없이 빠지지 않고. 근데 우리는 기준이 밖에 있으니까 늘씬하고 마르고, 예를 들면 뭐 코가 어떡하고 눈이 어째고 뭐 쌍꺼풀 있고, 이거 뭐 어떤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린 모자란 인간이에요? 그런 생각에 속는 게 모자란 인간이에요. 근데 기준이 어때요? 밖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면 어때요? 지금 요 상황도 온전해요. 저는 저에 대해서 불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좀 살을 좀 빼면 좋긴 하겠어. 건강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참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도 나는 만족스러워요. 온전한 인간으로 기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융도 그런 얘기한 거예요. 완전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근데 온전할 수 있어요. 어떤 자극이 올 때, 뭐 병이 왔을 때, 늙음이 왔을 때, 또 더 나가서 언젠가 삶의 어느 순간 죽음이 오더라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완전하면 늙지도 죽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신이지, 신. 인도 신화에서 신도 늙는다고 하는데, 네.
신의 옷에 때가 묻기 시작하면 늙는 거래요. 신도. 그래서 설화에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국에 이렇게 고전에 보면 사기종인이란 말이 있어요. 사기종인. 사기, 나를 놓고 사기치는 그 사기 아니에요. 사기, 나를 놓고 종인.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문은 인은 타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기고 상대방은 인이에요. 해석할 때. 그래서 나를 놓고 종인, 상대를 쫓아간다. 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태극권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 태극권 권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주워박는 게 아니라 남이 움직이기 전에 나도 움직이지 않아. 남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여. 이걸 사기종인이라고 해요. 상대방이 공격할 땐 수렴해서 걷어두고 상대방이 물러섰을 때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사기종인이라 해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따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반영한다. 거예요. 또 나아가서 이렇게 어떤 일에 빠짐없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일이 났을 때 빠짐없이 알아차려. 우리는 지금 다 알아차릴 수 없어요. 적당히 알아차리는 거죠. 여기서 빠짐없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24시간 365일 긴장하면서 알아차려야지 이거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강박이죠. 무엇이 들어왔을 때 알아차리는 거죠. 무엇이 올라왔을 때, 마음에서 감정이 올라왔을 때, 생각이 올라왔을 때, 이 생각이,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지금 저 교무님의 목소리가 지금 뭐 강의하는 소리가 지금 잘 들리는구나.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하죠? 해도 된다니까요? 딴 생각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반영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나오지? 생각 나잖아요? 지금 제 강의를 100% 듣고 있으면 저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적당히 딴 생각도 하는 거예요, 삶은요. 피곤하면 쉴 줄 아는 거죠. 이게 반영이에요. 피곤한데 막 몸을 단단히 붙여가지고 내가 피곤하면 안 돼. 내 일을 해야지. 쉬지 말아야지. 이거 바보스러운 거예요. 온전한 인간은요. 피곤하면 쉬어주고 배고프면 먹고요. 졸리면 자는 거예요. 옛날 선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이게 자연스러운 순한 삶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 순회할 때 그런 순이 아니라요.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뒤집지 않고, 영리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순하게 사는 삶은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역으로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네, 여러분 역으로 살려고 온 거예요.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건요. 역하는 거예요. 반역. 그렇잖아요. 우리 요 모양 사주팔자대로 요 모양 요꼴로 살아야 되는 거는 어찌 보면 순행이죠. 근데 역행할 때가 있어요. 뭘로? 지금과 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범부지만 부처가 될 거야. 이건 역행이에요. 그러니까 순역을 다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한다 그래서 흘러가는 데서 하는 것만 가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순행과 역행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바로 반영입니다. 내 안을 비춰보는 거니까. 가끔 이렇게 이런 얘기 하실 때 명상을 하면 몰입이 돼서 뭔가 막 잘 됐다고 막 명상 끝나면 되게 몰입이 잘 된 것 같은데 밖에서 봤을 때는 졸고 있을 때도 있어요. 저도 자주 그러거든요. 뭔가 명상이 되게 잘 된 거 깨우네. 왜? 잘 잤으니까. 근데 밖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막 졸고 있어. 여러분 다 그래요. 다 그래. 우리가 조는 건지, 제가 늘 깨어있는 건지 조르는 건지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우리 그거 가지고 막 산매에 들었다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산매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멍 때리는 거 산매 아니에요. 딴 생각할 때 딴 생각할 줄 알고, 딴 생각하는지를 알고, 그렇죠? 졸았을 때 잘 존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마라 졸라 아니에요. 졸아도 돼요. 존 줄 알면. 존 줄 알면 그게 알아차림이고 반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저희 원불교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기에 맡겨보되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 동하지 아니하면 이는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령 제가 치킨을 좋아해요. 여기 치킨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만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이 치킨에 너무 이 마음이 쏠리지 않게 치킨을 좀 끊어야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치킨을 이제 끊었어. 한 반년 끊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치킨집 앞을 지나가는데 치킨 냄새가 솔솔 났을 때 마음이 동하면 어때요? 공부가 안 됐어. 근데 치킨을 봐도 아무렇지 않아. 공부가 잘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 뭐 담배 끊을 때 그렇다면서요. 이거 뭐 이런 거만 들어도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뭐 짝대기만 나무젓가락만 봐도 선생님 담배는 안 하세요? 그거 봐, 나쁜 거 다 하시네. 술도 드시고. 그죠? 그렇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귀여우니까. 근데 예를 들어 담배를 끊었다고 가정할게요. 담배 꽁초만 봐도 손이 발발발발 떨려. 그럼 아직은 도심이 덜 익었어. 근데 누가 담뱃불을 붙여줘도 마음이 동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피었다 안 피었다 보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내가 무의식적으로 막 달려가면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중립적으로 된 거,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어요. 선생님 이런 얘기는 또 잘하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거든. 저 담배 끊었어요. 아, 끊으셨어요? 하루에 한 20번, 30번. 아, 그렇죠. 그때 끊는 거죠. 이런 거예요. 또 저렇게 얘기하니까 또 할 말이 없네. 내가 담배를 안 펴서 전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스탑. 마음의 분별과 주착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스탑은요, 쉬는 거예요. 잘 휴하는 거, 휴식. 그리고요, T는요, 변형하는 거예요. 마음이 넘쳐야 변형이 일어나요. 변화해요. 콩이 변해 간장된다는 얘기 했죠? 다른 물질이잖아요. 하나는 액체로 변화하잖아요. 내부의 변형이 일어나요. 명상을 오래 하면요. 오래 한다는 게 꼭 시각적으로, 어떤, 양적으로 오래 하는 것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질적 변화가 일어나면요. 변형이 일어나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이후에는 그전엔 수용이 잘 안 될 거예요. 내 적골을 어떻게 봐? 그래. 꼴 잘 보면 공부가 잘하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마음이 이렇게 질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면요. 잘 수용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수용하는 못 해요. 멈추고 변형이 일어나야 돼요. 멈추고, 콩으로 매주 쓰고 간장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콩을 잘 삶고 잘 갈아가지고 매주를 만드는 것처럼 변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먹는 거예요. 매주를 우리가 뜯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간장 만들기 전까지. 그 다음에 accept, 수용하는 거죠. A. 나중에 반영하는 거예요. 반영하게 되면요. 다 이쁘지 않은 게 없어요. 내가 반영이 되면요. 꽃 아닌 게 없고요. 잘난 놈, 미운 놈, 못난 놈이 구분이 사라져요. 미움은 미운 대로 아름답고 고움은 고운 대로 아름다워요. 들판에 다 이쁜 꽃만 있겠습니까? 겉보기엔. 근데 의미 없는 꽃은 하나도 없어. 그렇죠? 장미는 맨날 장미가 아름답다고 한들 장미만 심겠어요? 옆에 백합도 있고 이름 없는 민들레도 있고 그렇죠. 민들레가 또 몸에 좋대잖아. 개똥도 약에 쓴다잖아요. 그렇게 반영이 돼서요. 버릴 게 한 개도 없습니다.